안녕하세요. 인지심리학자 이국희 교수입니다. 오늘은 건강한 관점의 힘, 키가 작은 게 문제라고? 그에 맞는 걸 하면 되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중학교 3학년 무렵에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아주 키가 작았던 배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배구 선수 치고는 뭐 상대적으로 작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일반적인 평균 키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좀 큰 편이죠. 근데 배구 선수 치고는 좀 작았습니다. 또 이게 여자 배구 선수거든요. 당시 중학교 배구 선수들의 키가 여자 배구 선수들 키가 170 이 정도가 넘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중학교 3학년 요 정도인데도 이미 180 되는 선수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선수 키가 몇이었냐면은 160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좀 작아 보였겠어요. 주변이 다 170, 180인데. NBA 농구 경기 같은 거 여러분 보시면은 그런 거 좀 느낄 수 있어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농구 경기 보시면 느낄 수 있습니다. 주변에 다 막 2m가 되는 장신의 선수들이 막 쫙 깔려 있어요. 막 키가 진짜 엄청 크거든요. 그러니까 2m 넘는 선수들이 막 코트를 왔다 갔다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185cm 정도 되는 선수가 거기 하나 딱 끼어 있다. 또는 190cm 정도 되는 선수가 거기 하나 끼어 있다. 그러면요, 사실 185나 190도요, 작은 키는 아니에요. 그쵸? 일반적인 그냥 남성의 키 이렇게 생각하면은 작은 키는 아닙니다. 190 정도면 또 큰 키죠. 근데 사실 주변이 다 2m가 넘는 선수들이 있으니까 190 정도 되는 선수는 작아 보여요. 대표적인 예가 NBA에서 역대 정말 최고의, 그러니까 현역이에요, 현역. 현역 선수들인데, 그동안의 NBA 역사를 통틀어서 최고의 3점 슈터, 3포인트 슈터라고 불리는 스테판 커리 같은 선수. 이 선수가 경기장에 들어서면요, 좀 작아 보여요. 근데 이 선수 키가 190이거든요. 근데 다른 선수들이 다 2m가 넘으니까 이 스테판 커리가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2m 가까운 신장을 가지고 있는 동료들과 상대팀 선수들이 막 있으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는 거죠. 오늘 이야기 주인공인 이 배구 선수도 어떻게 보면 그런 느낌인 거예요.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뭐 그냥 보통 수준이나 큰 키였지만은 선수들 사이, 더 키 큰 선수들 사이에 있으니까 작아 보이는 거죠. 또 사실 배구는 뭐 농구도 마찬가지지만은 배구는 키가 굉장히 중요한 경기입니다. 네트를 넘어서 막 날아오는 상대의 이 스파이크 공격 이런 거를 막아내려면은 큰 키가 유리하죠. 상대편 선수의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내가 공격을 할 때 블로킹을 피해서 높은 타점을 가지고 그냥 스파이크를 내려 꽂기 위해서도 큰 키가 유리합니다. 또 서브를 넣는 것, 또 이 스파이크 공격을 하는 것에 있어서도 특히나 당연히 키가 크면 좋아요. 높은 타점에서 공을 내리꽂는 이 강력한 스파이크 서브도 막 넣을 수 있고 여러모로 키 큰 게 장점이죠. 유리하죠. 키가 일종의 이 분야에서는 아주 중요한 재능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선수는 이렇게 중요한 어떻게 보면 재능 중에 하나 키가 작았던 거죠. 그래서일까요? 주변에서 이 선수, 이 배구 선수를 되게 약간 힘 빠지게 하는 말을 좀 많이 했어요. 너 그만해라. 다른 거 알아봐라. 아, 너 그 키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 공부나 해. 그러니까 막 응원이나 격려의 메시지를 주기보다는 이렇게 자꾸 힘 빠지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포기해라, 포기해라, 그렇게. 그 키로 네가 뭐 할 수 있겠냐. 포기하고 다른 거 해라. 너는, 키 때문에 안 돼. 공부해. 너는 배구 선수와 어울리지 않아. 이런 말들을 막 주변에서 계속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 주인공인 이 선수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다른 사람들, 주변인들에게 이 힘 빠지는 말처럼 그냥 진짜 포기했을까요? 만약 그랬다면은 제가 오늘 이야기 꺼내지도 않았겠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네, 맞아요. 이 선수는요, 주변의 평가에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배구를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는 속으로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다짐했어요. 키가 작으면 뭐, 키가 작은 선수에게 맞는 연습을 하면 되지. 오늘 이야기 제목이었죠. 도대체 뭐가 문제야? 키가 작으면 키 작은 선수에 맞는 연습을 하면 돼. 키 작은 선수에게 맞는 그런 훈련을 하고 기술을 익히면 돼.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거를 실천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 실천으로 옮겨서 어떻게 보면 키 작은 선수들이 하는 이 토스 연습, 그러니까 수비 연습이죠. 수비 연습을 하고 키 작은 선수들이 하는 이 어떻게 보면 약간 허슬 플레이라고 하죠. 또 키 작은 선수들 이 키가 작지만은 점프력을 높여서 키 큰 선수처럼 될 수 있도록 점프력 연습 같은 걸 했어요. 그러니까 수비 연습, 점프력 연습, 그리고 서브를 잘 넣는 연습. 서브를 어떻게 보면 구석구석 또 이제 밖으로 나가지 않게 그 라인 안쪽으로 해서 기술적으로 정확하게 원하는 곳으로 보내는 그런 연습. 이런 것들을 막 꾸준히 한 거예요. 그리고 막 이렇게 빠른 움직임. 여기저기 빠르게 움직이면서 좋은 정말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연습. 그리고 막 상대편 그 선수들의 그 움직임 같은 걸 딱 보고 있다가 상대편 선수들의 움직임을 딱 교묘하게 피해서 공격자에게 서브를 올려주는 거.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작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리베로들이 이제 잘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토스를 올려줄 것인가? 키 큰 공격자에게 토스를 올려줄 때 아주 교묘하게 이쪽으로 줄 것 같다가 저쪽으로 딱 토스를 올려주고 이런 것들을 아주 집중적으로 연습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수비, 토스 연습, 아주 허슬 플레이 할 수 있는 이 빠른 민첩한 움직임 연습, 점프력 연습 이런 거를 한 거예요. 작은 키. 자, 그러면서 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작은 키에 맞는 연습들을 하면서 계속 배구 선수로서의 플레이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사실은 주변에서 좀 소문이 났어요. 저 친구 키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굉장히 잘한다.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잘하고, 그리고 수비력이 아주 뛰어나고 점프력도 사실은 작은 키 선수치고는 높아가지고 심지어 블로킹도 사실은 해낼 수가 있는 그런 선수고, 저 선수가 토스 같은 거 올려주면 아주 정확하게 잘 올라가고 상대편의 그 움직임을 싹 피해가지고 빈 곳에 있는 이 선수들에게 토스를 올려주는 능력도 뛰어나고 서브 능력도 뛰어나다 이런 소문이 벌써 난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연습을 열심히 했던 자기의 작은 키를 보완할 수 있는 연습을 열심히 했던 이 선수 이 하늘은 스스로 돕는다를 돕는다라는 말이 뭔가 맞아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중학교 때까지 크지 않았던 키가 고등학교 1학년 들어서자마자 이렇게 열심히 연습했던 선수에게 이제 이 키가 뭔가 선물처럼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키가 크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리고 1년에 10cm씩 정말 급속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 중학교 때 160이었잖아요. 근데 1학년 때 10cm가 커가지고 2학년이 되었을 때는 그러니까 고2가 됐을 때는 170이 된 거예요. 고3이 됐을 때는 180이 됩니다. 그리고 졸업할 때 고3 졸업하고 이제 대학교 될 나이죠. 우리 나이로 이제 20살, 만으로는 19살. 이 되었을 때는 190이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191cm가 조금 넘은 키가 됐죠. 이거는 이제 제 생각인데, 작은 키를 보완하기 위해서 아까 점프력 증진 훈련을 했다 그랬잖아요. 작은 키를 보완하기 위해서 점프력을 높이는 그런 훈련. 그게 성장점을 자극해서 키가 큰 게 아닌가라고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키가 작은 선수지만은 그 작은 키의 선수가 할 수 있는 그런 잘하는 플레이를 위해서 수비 연습을 했고, 리시브 연습을 하고, 토스 연습을 하고, 강력한 서브 연습을 하고, 점프력을 연마하던 선수였어요. 이거에는 정말 연습량이 어마어마해가지고, 당시 이미 중고등학교 선수 중에서도 최고였습니다. 이 연습을 너무 막 많이 하니까. 근데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그쵸. 지금 키까지 커버렸어요. 자, 봐요. 최고의 기량을 가지고 최고의 배구 센스를 어떻게 보면 연습을 통해서 얻은 선수가 이제는 키라는 이 유전적인 어떤 재능까지 얻어버린 거야. 정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거죠. 보세요. 키가 큰데 날렵합니다. 키가 큰데 키 큰 선수들은 보통 민첩성이 좀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선수는 아니에요. 키가 큰데 날렵해요. 민첩성이 있어요. 키가 큰데 점프력이 좋아요. 그리고 키가 큰데 수비도 잘합니다. 정말 이건 뭐 호랑이의 날개를 단 격이라는 말을 이럴 때 쓰는 말이겠죠. 그래서 이 선수들은요, 요즘에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사기 캐릭터다. 사기캐.
정말 뭐 다 잘해 맞는 캐릭터야. 약간 이제 비현실적이라는 얘기죠. 이 뭐든지 잘하는 사람들이 일컫는 이 사기캐라는 속어. 이게 적용되는 선수가 됩니다. 비현실적이에요. 수비면 수비, 그러니까 키가 큰데 수비면 수비, 공격이면 공격, 블로킹이면 블로킹, 토스면 토스, 리시브면 리시브, 서브면 서브, 스파이크면 스파이크, 못하는 것이 없는 정말 멀티플레이어로 성장하죠. 여러분 어떠세요? 이제 좀, 이 선수가 누군지 궁금해지지 않으셨어요? 공개하겠습니다. 그래요. 이 선수가 바로 세계 배구 선수 중에서 연봉 랭킹 1위. 대한민국에 낳은 최고의 배구 선수. 김연경입니다.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굽히지 않고 작은 키, 무슨 상관이냐? 작은 키에 맞게 연습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노력했던 김연경 선수예요. 그리고 이 선수의 성공은 바로 이 부단한 노력. 그리고 이 부단한 노력 끝에 얻은 뜻밖의 행운. 이 겹쳐서 만들어진 거죠. 김연경에게 있는 이 특성, 이 특성을 가리켜서 심리학자들은 바로 낙관성이라고 부릅니다. 이 선수의 성공의 비결은 낙관성이에요. 옵티미즘. 이 옵티미즘을 가지고 노력했다. 이게 또 뜻밖의 행운까지만 불러오는 게 된 거죠. 키가 작으면 어때? 키가 작은 사람들에게 맞는 연습을 하면 되지. 이게 낙관성이에요. 낙관적인 사람들은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방법을 찾죠. 다른 방법은 없을까? 키가 작은 사람들에게 맞는 방법이 있을 거야. 굴복하지 않아요. 끝까지 밀고 나갑니다. 추진력이 있죠. 계속 연습하잖아요. 노력합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더 나은 어떻게 양질의 연습을 막 찾아서 하는 거죠. 계속 뭔가 해보자는 동기부여로 충만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뭔가를 이루고, 낙관적인 사람들에게, 그리고 아까 보셨지만 행운도 따르는 거예요. 근데 비관성, 패시미즘은 이것과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반대예요. 이렇게 아마 생각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정말 주변에서 야 너는 키가 작으니까 농구선수 하지마, 키가 작으니까 배구선수 하지마, 그러니까 그냥 그거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래 나는 키가 작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런 게 비관성이죠. 비관적인 생각을 하면 포기합니다. 비관적인 생각을 하면 굴복해요. 비관적인 생각을 하면 방법을 찾지 않아요. 양질에 더 연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찾지 않습니다. 중도에 멈추죠. 추진력이 없어요. 동기부여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뜻밖의 행운도 찾아올 일이 없는 거예요. 되는 일이 없죠. 여러분은 어느 쪽이세요? 김연경 선수 같은 낙관성 쪽으로 무장하고 계십니까? 좋습니다. 계속 전진해 가세요. 그러면 정말 뜻밖의 행운도 따르게 될 겁니다. 그런데 비관성을 가지고 계신가요? 안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좀 관점을 바꿔보세요. 내면의 관점을 바꿔서 낙관성을 길러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방법은 사실 있기 마련이니까요. 그리고 그걸 해나가다 보면 정말 뜻밖의 행운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얘기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농구 만화 슬램덩크, 타케이코 이노우에라는 사람의 작품이죠. 이 작품에서 우리나라 말로 이제 번역했을 때 안 감독님이 계세요. 양 감독님이 자기의 이 선수들에게 해줬던, 고등학교 농구 선수들에게 해줬던 명언이 생각나네요. 이걸로 좀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면 그 순간이 바로 시합 종료예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해봤고요. 지금까지 인지심리학자 이국희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